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건국대학교 김학수입니다. 연구 주제를 어떤 걸 말씀드릴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요. 이 우리 포럼의 큰 주제가 이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하는 연구를 이쪽 방향으로 조금 소개해드리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LLM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대 언어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있는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편집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 연구 주제는 오늘 드릴 주제는 LLM의 컨트롤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에이전틱 AI를 하기 위해서는 LLM이 어떤 에이전트를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호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습을 열심히 시켜놨는데 그 녀석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추가 학습을 하면 되죠, 그렇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솔루션인가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LM은 기본적으로 추가 학습은 잘 안 되고 전체를 다시 학습하거나 아니면 리플레이 메모리를 써서 기존 거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막 섞어서 어떻게든 추가 학습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맞는 방향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우리가 뇌 수술하듯이 LLM의 뚜껑을 열어서 거기 있는 파라미터를 내가 딱 조작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듯이 LLM을 제어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바로 지식 편집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여기 보는 것 같고요. 지식 편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는 이제 Locate and Edit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쉽고 개념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KU-NLP 연구 방향이라고 하는 게 저기 이제 건국대학교 연구 방향인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저쪽 분야의 연구 중에 최근 연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 편집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식 편집의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다른 입력에 대한 잠깐 포인팅을 할게요. 여기 다른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요. 특정 입력에 대해서 LLM의 동작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질문에 원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 편집이고요. 우리가 LLM을 어떻게든 컨트롤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죠. 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LLM 전체를 튜닝하는 거. 이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워낙에 코스트가 많이 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못하고 프리 트레이닝이 다 끝나고 포스트 트레이닝이 끝난 LLM은 굉장히 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 역할을 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많이 썼죠. PEFT라고 하는 파라미터 에피션트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이건 뭐냐면 일부 계층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인데요. 잠깐 뽑아도 되나요? 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의 그 방법인데요. 보면 우리는 요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걸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파라미터를 탁탁 건드려서 컨트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세 조정과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에디팅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해서 파인 튜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델의 기존 지식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작업을 태스크에 적응시키는 걸 우리는 파인 튜닝,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전 학습된 모델 전체를 업데이트하거나 일부 또는 추가된 레이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모델 에디팅, 날리지 에디팅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특정 지식을 수정하고 지식을 추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정 레이어의 일부 파라미터를 직접 건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인 튜닝은 어떤 태스크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모델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모델 편집, 날리지 에디팅, 지식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그젬플을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에펠타워가 is located in 해서 지금 현재 LLM이 에펠타워가 파리에 있다라고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내뱉고 있는데 내가 저 파리 에펠타워 위치를 어디서 지금 여기 보면 에펠타워가 서브젝트인데 그거를 파리에서 내가 서울로 바꾸고 싶어요. 에펠타워가 서울에 있다고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에디팅을 수행하는 겁니다. 저걸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고 그 위치에 숫자를 바꿔서 에디팅을 쭉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에펠타워 is located in 이라고 하면 이제 답은 서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지식 편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특정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것 또는 그것에 어떤 호출해서 그것을 먼저 제어하고자 할 때 말을 잘 안 들을 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식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바꿀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합니다. 또는 에피커시라고 부르는 이런 메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이 하나만 바뀌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도 다 바꿔야 되죠. 그렇게 바꾸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인스코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를 A에서 B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대통령의 와이프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딸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들로 확장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포터빌리티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요 인스코프인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하나만 딱 고쳤지만 관련된 난리지가 다 고쳐지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로컬러티 또는 스페시피시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잘 바꾸지만 그 외의 지식들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관련 없는 지식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능력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성능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식 편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법론적으로 조금 나눠 보면 여기 기존에 LLM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모디파이 바꿔가지고 그걸 하는 방법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파라미터를 그냥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들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LLM은 그냥 놔두고 옆에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주입할 파라미터들만 학습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바깥쪽에 어떤 메모리라고 하는 걸 둬서 새로운 지식들을 요 메모리를 업데이트해가면서 그냥 레그 형식으로 얘한테 어떤 답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모디파이하는 그런 방법들은 메타러닝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 그레디언트의 변화가 있는지만을 학습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그거 학습한 결과를 여기다 끼워 넣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많이 살펴볼 located and edit 또는 located and edit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여기서 지식을 제어하는 뉴런이 어딘지를 찾고 그 뉴런을 바로 고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방법들이 여기 대표적인 논문들에 나온 모델명인데요. 그 중에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located and edit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이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사실관계를 저장하는 장소를 찾고 이를 기억해내는 능력을 분석해서 어디에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나온 이제 모델 이름이 롬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설명드리면, 자, 모델이 사실관계를 예측할 때 어느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그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가를 찾는 로케이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찾았으면 어떻게 수정하면 모델 예측을 변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에디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는 방법이고, 자 로케이팅은 어떻게 하냐면 커저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위치를 찾고요. 위치를 찾으면 에디팅은 랭크원 모델 에디팅이라고 하는 롬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에디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개념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위치. 그걸 이제 로케이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커저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뭐냐면, 자 어떤 입력이 쭉 들어왔을 때, 그 입력을 약간 뭔가 노이즈를 추가해서 답이 이상하게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복원하면서 어느 위치가 원래 답을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 위치를 찾는 건데요. 한번 이기젠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트랜스포머가 입력이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렇게 세워놓게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게 더 낫죠. 여기 보면 the space needle is in downtow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시애틀이거든요. 시애틀에 이제 니들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게 요게 원래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입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요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밑에 있는 네모 있는 요게 어텐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른 목걸이 이제 그 어텐션 위에 멀티레이어 퍼셉션 피드 포워드 뉴럴넷이 있죠. 그 다음에 요것들이 레지듀얼로 연결돼서 히든으로 계속 한 층 한 층 쌓았죠. 그래서 요만큼이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락이고 이게 뭐 20 몇 층씩 이렇게 쌓여 있죠. 뭐 라마 같은 경우 20 몇 층, 뭐 이렇게 40층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아무튼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더 스페이스 니들이 지식을 서브젝트, 릴레이션, 오브젝트라고 하는 관계로 봤을 때 더 스페이스 니들이 서브젝트고 릴레이션이 로케이티드 인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시애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브젝트를 오염을 시킵니다. 약간 노이즈를 추가해서 여기 별표를 쳐놨잖아요. 오염을 시켜서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더 스페이스 니들이 아닌 뭔가가 되겠죠. 그걸 오염을 시켜서 입력을 하면 답은 다른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염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다른 말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럴 때 원래 여기 오염되지 않은 데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파라미터의 값을 하나만 딱 끄집어서 여기 넣어보는 거죠. 여기를 넣어봤더니 원래 답이 복원될 때 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기에 확률 값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답이 요걸 바꿨더니 스페이스 니들의 확률이 확 올라가더라. 아니면 요걸 바꿨더니 스페이스 니들의 확률이 조금 덜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어느 위치가 여기 답을 내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입력을 쭉 들어와서 답이 요거였는데요. 여기 서브젝트 파트를 오염을 시켜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corrupted subjec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답이 이상한 놈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원래 이 시애틀이 나오게 하는 원래 파라미터에 있는 값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하나씩 다 넣어보는 겁니다. 다 넣어보면서 시애틀을 뱉게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노드가 어떤 건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노드 중에 하나를 찾으면 여기가 바로 지식을 저장하는 곳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이 이제 커저럴 트레이싱을 이용한 여기 보면 이렇게 요 위치를 찾은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로케이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지식마다 위치가 다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 저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다 바꿔야 되니까. 근데 잘 살펴보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 아까 그렇게 위치 찾은 것들을 여러 실험을 해서 위치 찾은 것들을 찍어본 거거든요. 찍어보면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찍어본 거예요. 아까 보면 앞쪽에서 그 레지듀얼로 연결되어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찍어보면 이게 이제 GPT-2XL 버전인데요. 거기에 40 몇 층짜리잖아요. 48층인가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약간 여기 한 15층 요 쪽에
서브젝트의 맨 마지막 토큰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걸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토큰에 굉장히 최상의 층이 뭔가 그렇게 지식을 보관하는 거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찾아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살펴보면 요 맨 뒷부분 여기는 사실은 뭔가 봤더니 어텐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텐션은 맨 마지막에 가장 크게 걸려요. 그 다음 다 값을 내는데. 그래서 여기 어텐션 파트고요. 요거는 히든 스테이트고 요거는 MLP만 끄집어낸 거예요. 히든 스테이트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어텐션이야. 어텐션은 사실 의미 없고요. 봤더니 여기가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LLM의 중간 계층, 중간 한 15층에서 20층 사이에 서브젝트의 마지막 토큰에 있는 MLP 레이어에 지식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치면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space needle is in town, downtown 한 다음에 원래 CL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파리라고 하게 나오고 싶으면 파리라고 하게 나올 수 있도록 MLP 레이어의 두 번째 층을 요 값이 나오도록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MLP 레이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 어텐션을 거쳐서 히든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MLP 레이어가 히든 스테이트 마크 임베딩이 들어오고요. 그거를 히든으로 매핑하고 다시 임베딩 사이즈로 다시 확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매핑하는 거를 우리는 바로 우리가 지식의 어떤 키가 바로 여기 역할을 한다. MLP의 입력이 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에서 출력 나가는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바로 키 밸류 패턴으로 여기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밸류 값을 바꿔버리면 여기가 컨트롤이 되게 된다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디팅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게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MLP 레이어를 다시 좀 크게 확대해 놓은 건데요. 요렇게 앞쪽에서 히든 어텐션의 임베딩과 히든이 합쳐져서 임베딩으로 들어오면 요게 MLP 레이어인데요. 요게 이렇게 프로젝션 됐다가 여기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프로젝션 됐다가 다시 임베딩 사이즈로 줄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 값, 여기서 나오는 요 값이 바로 키 밸류 페어에 메모리는 지식은 키와 밸류의 페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키 값의 파라미터 값이라는 걸 찾아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가는 값이 밸류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키와 밸류가 매핑되는 여기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면 답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게 바로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모가 이런 식으로 고쳐서 바로 바뀌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reliability, generalization, locality 이런 것들을 막 측정한 값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를 딱 고치겠다 그러면 그 고치는 능력은 거의 100% 내가 고치는 거 딱 고칠 수 있고요. generalization 그거와 유사한 의미도 다 97, 8% 정도 바꿀 수 있다. locality는 안 건든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거에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 실험은 하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를 고치고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복원했다가 두 번째 지식을 수정해서 실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생활에 우리 프랙티컬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고칠 것들을 한 100개, 1000개 쫙 모았다가 한 번에 다 고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실험했더니 저거는 망가지거든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한 게 이제 매밋이라고 하는 이 방법입니다. 얘는 그 레이어의 그 부분에 지식이 있다는 걸 찾은 건 맞는데 찾은 건 좋은데 그 지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거기만 고쳤더니 계속 수정을 하면 거기가 계속 수정되면서 모델이 깨지더라. 모델이 LLM 자체가 깨져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고치지 말고 개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백 개, 수천 개의 평균을 가지고 그 특정 레이어만 고치는 게 아니라 특정 레이어의 앞뒤로 조금 넓게 고치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찾았던 게 여기거든요. 여기를 고쳐가지고 막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전체 레인지 아까 보면 커주얼 트레이싱 할 때 보면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색깔로 쭉 표시해 놨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데 한 군데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레인지 전체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많은 비율로 수정을 하고 적은 파트는 적은 비율로 수정을 해서 이 전체 몇 개 층을 같이 고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 고쳐도 문제가 없더라. 여기서 보면 여기 레이어는 이렇게 큰 값으로 고치고 여기 1분의 어쩌고 저쩌고죠. 그 밑에 레이어는 2분의 어쩌고 저쩌고, 그 밑에 레이어는 3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율을 따져서 어떤 큰 레인지를 그냥 고쳐버리자. 그러면 여러 개 몇천 개씩 이렇게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10,000개를 한 번에 고치라고 했다. 10,000개를 한 번에 고치라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매밋이라고 하는 거는 성능이 안 떨어져요. 근데 여기 약간 노란색 계열로 나와 있는 거가 아까 얘기한 롬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얘는 한 10개, 20개, 한 100개도 안 돼서 성능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거를 잘 유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매밋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000번을 에디팅하면 매밋은 그래도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근데 롬은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날리지 에디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 가장 처음에 나왔던 논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이 연구되는 건 뭐냐면 여기 인스코프라고 여기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진하게 선이 그어 있는 여기는 되게 잘 돼요. 되게 잘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걸 고치면 그거와 관련된 것도 고쳐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를 A에서 B로 고쳤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의 부인도 고쳐줘야 되고 관련된 지식들이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안 고쳐지더라는 거죠. 여기를 이제 포터빌리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연구를 잠깐 설명드리면 US 프레지던트가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내가 이제 이 LLM 모델이 옛날 거여서 바이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을 했더니 바이든까지밖에 학습을 안 해놔서. 근데 트럼프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US President is하고 also known as the라고 하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prefix라고 하는 suffix라고 하는 이런 프롬프트를 하나 디자인했는데 요거 뒤에 나오는 그 단어들의 분포, 그 다음에 트럼프 다음에 나오는 분포, 바이든 다음에 나오는 분포, 이 분포들은 LLM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든과 연관된 단어들일 거고요. 트럼프와 연관된 단어들일 거고 여기는 US 프레지던트 이즈와 연관된 단어들일 거예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까 같은 롬이나 매밋처럼 고치는데 거기에 로스 펑션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얘를 트럼프와는 가깝게 하면서 바이든이 나온 분포와는 멀게. 지금 우리는 바이든을 트럼프로 고쳐야 되니까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나올 분포를 트럼프와 가깝게 하면서 바이든이랑은 멀게 이렇게 로스 펑션에 추가를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말들의 분포는 아마 US 프레지던트와 관련된 단어들의 분포일 거고 여기는 트럼프의 뭐 그 가족들의 분포도 막 나올 거예요. 여기는 바이든의 가족들의 분포도 나올 거고 관련된 지식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들을 반영해서 에디팅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 지식을 반영해서 에디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더니 포터빌리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기존의 방법들 20%, 21%였는데 약 한 5, 6% 올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6% 정도 올렸다. 여기 보면 저게 되게 조금 올랐는데 여기 20%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의 수준입니다. 그게 지금의 소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이 뭐냐면 지금의 방법들 잘 보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해서 이제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토큰의 특정 레이어를 수정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도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토큰의 특정 레이어가 같은 레이어거든요. 같은 레이어를 또 바꿔버려요. 그러면 릴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브젝트만 보고 수정을 했더니 같은 거를 계속 고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델이 망가지겠죠. 모델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나오는 걸
어느 위치를 고쳐야 되나 봤더니 요 위치를 고쳐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수도 이렇게 나오게 할 때 또 요 위치예요. 위치가 같아요. 그럼 같은 위치를 이재명이 나오게 고치고 부산이 나오게 고쳐버리면 당연히 망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서브젝트 위치를 고치면서 이 뒤쪽으로 쫙 가보면 대통령은 릴레이션이고 수도도 릴레이션이잖아요. 관계. 이 위치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보면서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보면서 고쳐야 이렇게 고치는 순간 벡터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는 거고 바뀐 상태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개를 다 보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주제가 되고요.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구현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여기 보면 원래 그 중복되는 게 없을 때는 한 91% 정도 원래 다 나와요. 근데 중복되는 아까 그 같은 위치가 중복되는 데이터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근데 저희처럼 고치면 성능이 그래도 80%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60% 포인트 정도 성능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연구되는 주제가 뭐냐면요. 제가 그래피컬하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어떤 질문들, 요게 답인, 여기 빨간 게 답인 어떤 질문들을 쭉 뽑아와 가지고 3D로 도식화한 겁니다. 질문들을 뭘 도식화한 거냐면 트랜스포머의 각 레이어에 있는 어떤 값들,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을 쭉 찍어 본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다음에 이재명, 여기 빨간 게 이재명이에요. 그렇게 찍어 본 거고요. 그와 관련된 비슷한 말들을 다 만들어서 답이 요게 나오도록 하는 걸 찍어 봤더니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패스를 가다가 답이 이렇게 딱 찍히거든요. 요게 원래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모양이라는 거죠. 지식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식 편집 후에 여기는 지식 어떻게 편집한 다음에 기존 지식을 찍어 보니까 기존 지식은 그대로 있어요. 로컬러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니까 있는데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요 지식을 편집한 패스를 보니까 걔는 이렇게 편집을 했더라는 거죠. 그 패스를 따라가보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됐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원래 얘가 알고 있는 리즈닝 패스 따라서 편집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데로 가서 답만 맞추는 방법으로 편집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뭐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빨갛게 이렇게 다른 데로 가서 여기로 다시 답이 오는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죠.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편집할 때 이 리즈닝 패스의 중간 값들을 항상 로스 펑션에 추가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편집하는 그 계산식에다가 이 중간 값들을 항상 따라가도록.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 가던 걸 그렇게 했더니 얘는 그래도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죠. 빨간색만 보시면 이 안에서 따라가도록 하고 여기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걸 이제 쇼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 많이 연구되는 이제 세 번째 에디팅 쪽에서 연구되는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식인데요. 여기를 고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를 고치는데 얘가 원래 시애틀에서 파리라고 하는 거 원래 파리가 답인 걸 나타내는 그런 어떤 질문들 걔의 패스를 여기다 반영해서 로스 펑션에 여기 반영해서 여기 값을 여기 델타죠. 요 값들 반영해서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자. 그러면 최대한 그 패스를 따라가면서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보면 뭐 포터빌리티도 높아지고 뭐 전체적으로 에디트가 4~5%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연구를 왜 하게 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트롤러빌리티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 LLM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는 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용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컨트롤해야 되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검색 엔진도 만들고 하던 사람인데 검색 엔진을 막 만들 때 랭킹 모델을 막 디자인하고 하죠. 학교에서는 저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막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상용화해서 납품을 했더니 이거 A라고 했을 때 왜 B가 안 나와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우리 랭킹 모델은 성능이 그 랭킹 모델의 성능이 예를 들어서 95%니까 그 정도면 최고 수준이에요. 그건 어떻게 못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많이 쓰던 방법이 캐시 메모리에다가 그 쿼리를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답도 넣어놓고 뭐 규칙을 만들어서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이전트를 컨트롤할 때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에디팅해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뭐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